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읽기 쓰기 연습의 박은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대면 수업을 못하고 비대면 수업을 해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일단은 7주차까지 비대면 수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우리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영어 읽기 쓰기 연습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수업을 또 신청하셨는지 저도 궁금하긴 하지만 일단 제가 의도했던 방식은 아마 수업 계획서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고 한번 제가 오늘은 첫 시간에 이제 한번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제가 오리엔테이션 부분에 어른들을 위한 스토리 쓰기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 책이거든요. 요 책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림책 같은 느낌이죠. 근데 어른들을 위한 스토리 쓰기예요. 그림책이지만 이게 좀 부담 없이 좀 사파를 넣었던 거고 저는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라이팅 수업을 한 거는 학교 강의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학교 강의가 아니라 일단 뭐 예전에 제가 이제 그 강남에 있는 파고다 어학원에서 이 라이팅 수업을 10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10년을 하면서 대학 강의에도 같이 했는데 그 대학 강의에서도 똑같이 라이팅 수업을 했는데 이제 제가 했던 라이팅 수업은 이메일 쓰기라던가 아카데미에서 이제 토플 라이팅 쓰기라던가 에세이 쓰기라던가 또 이제 제가 박사를 졸업하고 나서는 논문을 쓸 때 영어로 써야 되는 이제 그런 과들에 있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또 지도도 하고 제가 이제 오랜 경험을 사실 이제 영어 라이팅을 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라이팅을 잘하면 듣기 그러니까 리스닝 그 다음에 리딩 읽기 그리고 뭐 쓰긴 당연히 잘 되겠죠. 자, 그리고 스피킹까지 사실은 잘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 많이 적은 것 같아서 저는 예전에 있던 대학에서는 이미 과목들이 정해져 있는 사이버 대학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요거를 이제 수업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 물론 이제 제가 사교육에서 10년 동안 할 때도 요 과목을 하는 바람에 아주 굉장히 나름대로 잘 나가는 클래스였고 또 대학에서 제가 요걸 바탕으로 그러니까 기초 과정이 이걸로 시작했던 거죠. 라이팅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결국 그 수업에 그 2년 동안 제 교육 과정을 그 학교에서 배운 학생이 유학을 가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정말 교수님 강의 도움을 받아서 원어민 그 자기 외국인 교수님이 불러서 도대체 어디서 공부를 해갖고 왔냐라고 물어볼 정도였다고. 제 자랑이 아니라 그만큼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을 선택하신 여러분한테 제가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복잡하고 긴 글을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바로 쓸 수 없거든요. 이 기초 과정이 필요해요. 즉 이거는 내가 앞으로 잘하기 위한 기본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데 이 책이 근데 사실은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있고 안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좀 올드 버전이어서 시중에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시중에 안 나와 있는 거 지금 이제 아직까지 지금 이제 준비 작업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은 출판사 자체에서만 이 책을 돌려요. 그래서 마침 제가 이 출판사에 있는 분하고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첫 주차는 책이 필요 없어요. 저는 일단 읽기란 뭐고 쓰기란 무엇인지를 이번 주차에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제가 이제 공지사항에 책을 구하는 법을 제가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는 책이 필요하답니다. 왜냐? 읽고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한 학기 하셔가지고 저는 영어의 정말 기본을 여러분들이 다져가시고 또 흥미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책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학습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이고 스토리를 읽고 쓰는 건데요. 오페라 싱어인데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에요. 사실 이 교재는요 굉장히 오센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센틱 머티리얼이라 해서 이게 뭐냐면 오센틱은 뭐냐면요 신뢰할 수 있는 믿을 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것들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또 대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국정교과서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오센틱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 오센틱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만큼 신빙성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지금 이 과목을 공부할 때 이 책도 그만큼 오센틱 머테리얼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자세한 걸 또 제가 뒤에 가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를 맥도날드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책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뭐냐면 더 파퓰러 버거로 좀 바꿨어요. 그래서
요게 맥도날드가 아니라 더 popular burger. 그러면 여러분 눈치챘겠다. 그쵸? 파퓰러 버거가 여기 무슨 내용을 갖고 나올지 맥도날드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내용이긴 해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가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의 글을 읽고 쓰고 그 다음에 전치사 쓰고 부사 쓰고 확장 연습이라 그랬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라이팅을 할 때 우리가 처음부터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I teach English, I teach practical English. 자, practical English. 아이고, 잠깐 말이 꼬였어. practical English가 아니라 우리는 English reading and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클래스죠. 자, 그러면 I teach English reading and writing on 우리가 이 수업이 수요일이던가요? 요일이 갑자기 헷갈리네.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화요일이에요. 그러면 on Tuesdays at 안양 University. 자, 이렇게 제가 좀 길게 얘기하고 있죠. 네. 언제요? This year 또는 during this semester. 더 길게 말했죠. 왜 길게 말하면서 제 손도 같이 가네요. 자, 예를 들어 한 번 더 해볼게요. I teach English reading and writing on Tuesdays at 안양 University during this semester. 좀 길어지죠. 그런데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긴 문장을 말하고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I teach English reading and writing. 이게 중요해요. 바로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 그리고 나서 점점점 길게 쓰는 건데 그때 전치사 역할이 필요하고 그리고 부사 역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문장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2번 2주차와 3주차 내용을 모르면 사실은 4주차 내용 가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2주차와 3주차를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 되면 연습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주차부터는 마찬가지로 또 다른 책을 가지고 한 번 더 연습을 하게 되는데 문법이 좀 바뀌어요. 조동사랑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는 사실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바꿔주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she may be late. 그녀가 늦을지도 몰라요. may 때문에 뭐뭐일지도 몰라요 라고 해석을 했는데 she should be late를 쓰게 되면은 그녀가 늦으리라고 봐요. 말이 완전 달라졌죠? She must be late는 뭐가 되는 거죠? 틀림없이 늦어요. 이게 조동사의 역할인 거죠. 자, 그것도 그 비밀은 공부할 때 갖도록 하죠. 자, 그런데 수업 시간 전에 제가 한번 이름을 불러보려고요. 비대면이지만 저 이름 가끔 부릅니다. 자, 혹시 내 이름이 부르면 대답 크게 해보세요. 자, 김규민, 김민선, 민선이는 제가 알 것 같아요. 김재희, 김태영, 박경민, 송현우, 이솔, 이용기, 이은혁, 이진곤, 이진우, 진곤하고 진우 이 친구들은 다른 과목도 듣는 것 같은데요. 장욱, 정예진, 그리고 최가인. 지금 보니까 융합소프트웨어 친구들은 저기네요. 저랑 또 전공책 읽기 수업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쵸? 자, 여러분 정말 반가워요. 자, 그 다음에 알아두셔야 될 게 강의를 보면서 교재 또는 공책에 기록을 하시게 되는데 교재는 제가 평가를 위해서 제출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교재에다가 연습하시고 학습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반복 학습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영어 읽기 쓰기 연습 첫 번째는 영어 읽기와 쓰기란 무엇인가 라는 거를 지금 이제 하게 될 텐데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을 거예요 아마. 그냥 읽는 거지 뭐 그냥 쓰는 거지? 아니에요. 자, 읽기는요 인쇄된 문자나 이렇게 인쇄된 문자나 글로 쓴 것으로부터 뜻을 얻어내는 인지 과정이에요. 자, 인지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인지하고 깨닫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 읽기를 보통 독서라고 말을 하죠. 이게 위키피디아에 나온 이제 정의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이거는 문자로 된 거니까 우리가 이걸 읽고 이분은 이렇게 독서를 하는 건지 글을 쓰는 건지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읽기는 인쇄된 문자나 글로 쓴 것으로부터 뜻을 얻어내는 인지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 읽기를 한다는 얘기는 영어로 인쇄된 글을 인지해서 그 부분을 읽어야 되는데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소리내서 읽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거기에 숨어있는 미닝까지도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죠. 더 어려운 작업은 되겠죠? 또한 읽기는 언어 습득, 의사소통,
정보나 생각의 공유를 위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맞죠? 지금 보면 여기 같은 경우 지금 뭐 헬로, 할로와 뭐 다 봉주 다 나오네요. 그쵸? 자, 올라 뭐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친구가 지금 화면을 공부하는 것처럼 언어 습득 읽기는 그래서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언어 습득이라든가 어휘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뭐를 많이 하라고 얘기해요? 리딩 많이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읽기라는 것은 이런 수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 내가 어떠한 그 영역에, 자, 우리가 보통 커뮤니티라 그래요. 어떠한 그 활동 영역에 A라는 활동 영역과 B라는 활동 영역이 들어갔어요. A는 보니까 여러분과 같은 뭐 융합 소프트웨어 친구들이라던가, 지금 보니까 영어, 읽기 쓰기 연습에, 와, 깜짝 놀랐네. 지금 융합 소프트웨어 학과 친구들이 지금 14명 중에 12명이나 돼요. 오, 이런.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융합 소프트웨어 학과 친구들하고 수업을 하려면 저는 자, A그룹이 융합 소프트웨어예요. 자, 이 친구들하고 제가 수업을 하려면 의사소통을 하려면 제가 무조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쪽 영역에서 갖고 있는 어떠한 그런 지식들을 갖다가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의사소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B라는 그룹은 지금 보니까 우리 공공행정학과도 있고 해양바이오 쪽. 그러면 이제 그 각각 해양이면 해양바이오, 공공이면 공공행정 거기에 맞는 용어들과 거기에 맞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그룹에서 내가 대화를 할 때 의사소통을 하려면 아, 내가 융합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책을 좀 읽어야 되겠네. 해양바이오에 대한 지식을 내가 좀 갖고 있어야 되겠어. 또는 뭐 공공행정, 아, 이게 행정에 관련된 거잖아. 라면서 좀 책을 읽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수단이란 얘기인 거죠. 그리고 정보나 생각을 이렇게 공유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읽기라는 것이 생각보단 대단하죠. 네. 자, 효율적으로 읽는 독자. 근데 이제 이렇게 책을 읽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자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저는 영어 교육을 전공하면서 라이팅 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 라이팅 쓰는 거 전공을 했고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영어로 글을 쓸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논문들을 읽어보면 내가 이제 어떻게 내가 글을 쓸 때는 내 글을 읽는 독자를 생각해서 글을 써요. 그런데 또 독자는 쉽게 말하면 독자는 어떻게 되냐면 글을 쓴 사람의 의도를 또 파악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읽기와 쓰기는 서로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관계이고 실제적으로 많은 논문들이 읽기를 하면 라이팅 실력이 늘고 라이팅을 하게 되면 읽기 실력이 는다라는 그런 사례 보고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효율적으로 읽는 독자라는 건 뭐냐면 단순하게 내가 그냥 책을 읽을 것이냐 우리 소위 하는 말 있죠. 멍 때리고 책을 읽을 것이냐 아니면 어떤 독자가 효율적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효율적인 독자는 인쇄된 문자열을 언어의 소리로 번역하는 기술을 사용한대요. 이게 좀 어렵죠? 자, 형태소, 의미론, 통사론, 실마리를 사용하여 알지 못하는 낱말의 뜻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형태소, 의미론, 통사론 이런 것 좀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할게요. 통사론은 구조나 그 다음에 순서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법과 관련이 좀 되어 있고요. 의미로는 건 뭐냐 하면요. 자, 영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말도 그렇고 자, 예를 들어서 영어 한 가지 예로 제가 얘기해. Come on 이걸 한번 해볼게요. Come on 하면은 이게 뭐냐면 이리 와? No. 그 뜻이 아니에요. Come on은 제 뉘앙스가 Come on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뭐 부탁한 거 좀 해줘. 제발 해줘 할 때 그 come on의 뉘앙스가 되는 거고요. Come on, come on, come on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너 나한테 덤벼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할 때가 그 come on인 거예요. 자, 다르죠? 자, 그런 의미 파악이죠. 그럼 영어에서 she saw him crossing the street 그가 길 건너는 거를 보았다라는 그 문장 하나에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게 바로 의미론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형태소는 단어의 형태들이겠죠. 명사냐, 형용사냐, 부사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독자는 이런 걸 다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죠? 책을 하나 읽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영어일 경우에는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까지 다 파악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된다는 게 바로 읽기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첫 수업에서 여러분들한테 읽기와 쓰기를 그냥 시키는 것보다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읽기와 쓰기를 그냥 책 읽기 읽어오라니까 읽어갔어 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읽어갔는데 지금까지 그런 개념으로는 사실 요 수업을 하기가 조금
여러분들이 난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개념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 그랬으면 현재는 보통 그 읽기나 이런 것들을 뭘로 통해서 하죠? 자, 이렇게 전자기기로 읽기 활동을 하죠. 컴퓨터, 지금 여러분 앞에도 있을 테고요. 여기 TV, 어유, 이 꼬맹이가 지금 TV 안으로 빨려 들어가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전자책. 이제 이건 아마존에서 나온 전자책인데 요즘은 그래서 뭐 오디오북도 나오고 그리고 또 뭐도 나옵니까? 그냥 보통 전자책으로 많이 읽는다는 얘기는 이제 이북으로 많이 읽잖아요. 우리가 이북도 많이 읽고요. 자, 이게 참 편리하고 좋기는 해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저는요, 지금도 논문을 볼 때 뽑아서 봐요. 그리고 전자책을 제가 잘 안 사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읽기의 활동이라는 건 인지해가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인지가 안 돼요. 근데 연구도 있어요. 단어 외우기를 시켰어요. 두 그룹을 나눠서. 한 그룹은 이렇게 전자기기로 이용해서 단어를 외우게 한 거죠. 컴퓨터 타이핑을 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스펠링을 외우고, 한 그룹은 손으로 써서 진짜 여러분은 아마 빽빽이 세대가 아닐 것 같은데 저는 빽빽이로 단어 외웠거든요. 막 새카맣게 깜지해서. 근데 10년 뒤에 이들을 추적 조사했어요. 자, 어느 그룹이 단어를 더 많이 기억할까요? 바로 빽빽하게 손으로 써서 단어를 외운 그룹이 50% 이상의 단어를 기억하고요. 전자기기, 즉 컴퓨터나 이런 타이핑을 통해서 단어 스펠링을 외웠던 그룹들은 거의 기억을 하지 못하더래요. 그래서 전자기기는 좋기도 하지만 편리성도 있지만 우리의 인지 과정에는 조금 좀 영향을 좀 안 좋게 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내가 어떠한 내용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된다면 좀 책을 읽는 습관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책 냄새 좋잖아요. 그쵸? 저 서점 가서 좋아요. 서점 가서 좋은 게 뭐냐면 책 냄새. 책 냄새 만지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인지 과정이라는 게 뭔지 좀 한번 그러면 도대체 인지 과정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과연 인지 과정이 뭘까?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사람의 뇌 같은 이게 있고 뭐 수많은 물음표가 떠다니죠? 네. 어떤 대상을 인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인지하려면 처음부터 딱 인지가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물음표를 통해서 계속 내가 노력해서 인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인식은 인간의 실천에서 시작된,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거를 알고자 하고 내가 노력해야 알게 된다는 거죠. 인지하게 된다는 거죠. 즉 뭐죠? 내가 실천해야 돼요. 전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동기부여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 꼭 공책에다 쓰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해주셔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 이거 필요하구나. 해야지. 라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건 거죠. 실천하고 하다가 보면 뭐가 되는 거죠? 아, 문장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하. 그래서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다 보면은 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하 순간이 되게 많을 거라는 거. 자, 그래서 인지 과정은 바로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보통 제가 이제 인지 과정, 읽기 이렇게 얘기했으면 지금까지는 이제 보통 모국어라든가 일반적인 걸 얘기했어요. 그럼 영어에서 그러면 읽기란 무엇일까? 외국어인 영어에서의 읽기란 바로 어떤 걸까요? 이러한 활동들을 영어로 하는 거예요. 즉 앞에서 했던 활동들 있죠? 제가 설명드렸던 거. 자, 그런 것들을 영어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형태소, 의미론, 통사론 이런 실마리들을 동원하여 파악을 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와 그런데 문제는 나는 영어 단어조차도 모르겠고 막 이런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어라는 과목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과목으로 나한테 다가오게 되고 사실은 영어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도구 중에 하나예요. 언어는 도구가 되는 거죠. 언어는 내가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이고 외국어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영역에서 그 외국어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language is a tool이에요. 언어는 도구, 도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로 하는 것을 하나하나 해보자는 거죠. 처음부터 이거 다 읽으라 그러면 어때요? 힘들죠. 인쇄된 문자열을 언어의 소리로 번역하는 기술을 사용하며 형태소, 의미론, 통사론, 실마리를 사용하여 알지 못하는 낱말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영어에서의 읽기예요. 이건 아까 제가 위키피디아에 나온 정보라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그냥 일반적인 읽기를 얘기할 때 했었던 건데 외국어에서 영어 읽기도 똑같아요. 단 이거를 인쇄된 문자열인데 뭘로 된 걸로요? 영어로 된 거. 이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영어 우리가 리딩을 할 때 이런 걸 많이 들어요. 자, reading comprehension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었죠? 뭐죠? TOEIC RC. 자, 여러분, comprehension은 뭐냐면은요, 이해예요. 즉, comprehend, 뭐뭐를 이해하다. understand랑 같은 뜻이죠. 자, 근데 comprehend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요. understand는 야, 내가 한 말 알아들었어? 이런 식의 뉘앙스라고 좀 한다면 comprehend는 그야말로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 문장과 어떤 리딩 지문들을 다 읽고 내가 그것에 나오는 의미, 그 다음에 통사적인 거, 전반적인 걸 풀로 이해하는 게 바로 reading comprehension이에요. listening comprehension은 뭐죠? 단순하게 듣는, listening은 단순하게 듣는 액션인 거고요. listening comprehension 해야지 내가 듣고 무슨 말인지 다 파악한 것. 이게 바로 comprehension의 개념이고 실제 읽기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실제 읽기는. 자, 그리고 reading strategy가 있는데, 자, strategy 같은 경우는 전략인 거죠. 자, 즉 리딩 스킬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읽기 전략들이 존재해요. 근데 외국어로서 우리가 배우는 영어 읽기에서 전략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은 이 전략들이라는 것이 실제 내가 문장을 읽을 수 있는 전략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문장, 그러니까 그 리딩 지문의 어떤 그런 구조나 형태에 따라서, 지문의 형태에 따라서 어때요? 뭐 주장이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나올 수도 있고 가장 뭐 그 흔한 예로 우리가 보통 토플 에세이 같은 경우는 인트로덕션 나오고 그 다음에 바디 1, 바디 2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에 컨클루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뭐 설득을 요하는 에세이라든가 그냥 뭐 설명을 해주는 에세이라든가 그래서 뭐 내러티브 에세이, 퍼슈에이시브 에세이 이런 종류에 따라서 many types of 그 따라서 어떠한 그 읽기 전략이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저희 수업 시간에는 그거에 대한 전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 글을 읽고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라이팅 수업을 할 때 특히 파고다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도 되게 많이 와서 근데 제 수업에 사실은 해외에서 박사한 사람들 논문까지 쓰고 왔는데도 수업이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왔냐 그랬더니 본인이 쓸 줄 아는 것밖에 못 쓴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뭐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온 친구, 뭐 문법이 그러니까 결국 문법이 안 되고 쓸 줄을 몰라서 오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토플 반에를 갔는데 토플 에세이를 처음부터 쓰라 하더라. 근데 나는 내가 인트로덕션, 바디 1, 바디 2, 컨클루전 내 그건 안다. 근데 문제는 그 인트로덕션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또 한국말은 이렇게 알겠는데 그걸 영어로 옮기는 게 문제가 되더라 라고 해서 온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여러분. 자, 우리 수업은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거에 관련된 전략입니다, 저희는. 그 다음에 리딩 디벨롭먼트. 자, 그러면서 이제 리딩이 점점 늘면서 리딩 실력이 늘면서 책 읽기가 늘어나는 건데 자, 여러분 책 읽기도요 연습을 해야지만 읽는 게 속도도 빨라지고 내용도 파악하게 되고 글자도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영어 리딩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대학원 박사과정 딱 들어가서 처음에 원서 리딩을 막 엄청난 양을 읽는데 당황했잖아요. 저 스스로에게. 왜 당황했냐고요? 나 이렇게 리딩을 못했나?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석사 때 지도 교수님을 뵙고 이제 제가 지도 교수님을 좀 전공이 바뀌니까 지도 교수님을 뵙고 이제 그분은 평가 쪽이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라이팅 쪽으로 할 거라 지도 교수님을 바꿔야 될 것 같다고 인사드리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교수님 제가요 저는 리딩을 좀 할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못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막 웃으시더니 아휴 박 선생님 못하는 게 아니라 영역이 달라서지. 그리고 전문 용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융합 소프트웨어 전공학과의 전공책을 아마 영어로 된 거는 읽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영어 교육을 석사 때는 영어 교육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 교육 행정이라던가 이런 걸 같이 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원서를 많이 읽는지는 않았어요. 석사 때는. 근데 일반 대학원에 박사를 와보니까 뭐 영어책 읽기도 다 영어인 거예요. 한국말 쓰면 죄인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그 용어가 익숙치 않아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육 용어가 익숙치 않아가지고 힘들었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익숙해지니까 점점 리딩이 발달되는 거죠.
그래서 리딩 디벨롭먼트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기 위한 기초 과정을 이 수업에서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딩 인 잉글리시. 자, 여기 제가 이제 뽑은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보캐블러리도 보셔야 되고요. 스펠링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머도 생각해야 되고요. 또 컬처도 있어요. 어떤 표현이 나왔는데 문화적인 표현이라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읽어지긴 소리내서 읽을 줄은 아는데 액트는 할 줄 아는데 미닝 파악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familiarity, 익숙함.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저는 융합 소프트웨어 학과라던가 다른 이과 계통의 과목들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날리지, 거기에 대한 배경 지식들도 필요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리딩을 할 때는 이런 경우인데 문제는 짧은 문장부터 읽는 연습을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글을 쓰면서 긴 글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더 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이 그거를 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는 그런 과목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보면 여기 요 책 한 권이 인지가 잘 돼갖고 내 머릿속에 쫙 다 들어왔으면 좋겠죠? 자, 제가 다른 말 넣지 않았어요. 이 그림 하나면 다 통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수업을 한 학기 동안 하는 동안은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다 여러분의 머리에 다 인지가 되어서 들어가서 그냥 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어 읽기 쓰기 연습을 할 거지만, 자, 1차 시는 제가 여러분들이 읽기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좀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